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 2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오로컴퍼니 이종걸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까랑 달리 되게 힘차게 변하셨는데요. 네, 바람을 쐬고 왔기 때문에. 네, 1회와 2회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회에서 이야기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네. 네, 그 주민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처음엔 80만 원에 네. 20만 원 적자를 보는 시공을 했지만 네네. 3천만 원까지의 네네. 매출을 올렸다. 네. 총 매출 3천인가요? 아니요. 네. 한 건에. 한 건에 3천만 네. 원까지. 그러면 총 매출액이 지금 8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080만 원의 매출이 올랐네요. 사실 정확하게 좀 더 많은데요. 네네네. 네, 거기까지. 근데 도대체 그 처음에 오롯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네네.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려고 하셨는데 네. 뭘 하셨길래 대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보니 우리 가게를 꾸며달라 이렇게 오더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인지하지 못했고요. 뭔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으니까 그건 좀 차후의 일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성향들을 좀 가지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공간을 그냥 인테리어 기법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모형을 만들듯이 공예하듯이 이제 했기 때문에. 네, 1회에서도 네. 1대1 모형을 만들듯이 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색깔을 쓰는 걸 좋아해서 컬러리스트 기사, 그래서 공인 기사를 전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딴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좀 화려하게 쓰고 싶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을 좀 잘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게 뭐 비싸지 않게 꾸몄다고 하니까 우리도 꾸며줘 이렇게 했던 거죠. 마음에 들었으니까. 근데 어떤 공간을 운영하셨길래 그분이요? 모델 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는 그걸 보고 우리 공간을 만들어줘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쓰는 공간, 저희 아지트를 만들어서 저희 아지트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면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의하러 왔다가 저기 뭐 이종건 코디네이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코디네이터 이제 별명이 권코디였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냥 동네의 동생. 야, 종건아, 이거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었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계 맺기를 했었고, 그게 마음에 들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제가 모형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냥 재료비 받아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느낌으로 갔던 거죠. 그 아지트의 성격은 원래 주민 공동체를 네. 좀 공동체를 조직한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공동체의 니즈를 알고자 하는 거였든지 뭐 이런 용도. 그러니까 오롯 컴퍼니가 처음 설립되어지고 나서 네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주민 니즈,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장소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업적으로까지 접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전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의 어떤 연구자적인 뭐 성격, 제가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구조로서의 회사였고, 어떤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접근을 했고, 그거에 되게 순수하게 다가와 주셨고요, 주민들이. 그런 작업들 속에서 그냥 제가 이거를 뭐 어디다가 더 알린 적도 없고, 그냥 거기 시장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뭘 조직을 한 적이 않고, 저는 한 5개 정도의 공동체에 제가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가족 이민연대, 뭐, 여성가족 청소년 뭐, 단체라든가, 그냥 되게 바빴어요. 그냥 주 1, 2, 3, 그러니까 주 6일 거의 술을 마셨던 것 같고, 예, 주말에만 이제 종교 행사를 가지고, 근데 그 종교 행사마저도 제가,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신앙심이 깊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괜찮은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다녀도 되나요? 당연히 다니라고 하죠. 괜찮은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여자 꼬시러 온 줄 알잖아요. 아니요, 뭐 그냥 저는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진짜 좋은 청년들이 많고 또 그런 이제 부모님들도 다 보통은 같은 교회 다니고 하니까 지역과 어떤 연계 맺기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터를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서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주민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지금 1회차에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발굴된 주민으로서 코디네이터 활동을 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코디네이터라고 하기에는 연구원 같이 생활을 하셨고요. 지금 2회차에서는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네. 기업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네. 무슨 활동가처럼 그렇죠. 시민 활동가처럼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뭔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코디네이터 때는 제가 더 연구를 하게 되고 배움의 시간이었고 배운 거를 좀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제 회사를 구조를 만든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경제 실험이라든가 네. 1대1 모형 만들기 실험을 해보고 싶은 기업이 되버렸네요. 네, 뭐 그런 목표를 가졌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회사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어째 보면 이름이 이게 되게 네. 좋거든요. 네. 여기 지금 제가 네. 녹음을 하고 있는 이 공간도 네. 디스쿨이죠. 여기도 네네. 보면은 현판이 안에 걸려 있는데 네. 오롯하다 이렇게. 네. 오롯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인데요.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온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쭉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단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롯이라고 정했고 또 언젠가는 또 글로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좀 표현하기도 좋고 뭐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오롯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이제 명사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우리만의 고유 명사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 컴퍼니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번역하면 이제 한솥밥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컴퍼니가 이제 빵을 나눠 먹는다는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군대에서도 중대를 네네 컴퍼니라고 하는 하죠. 이유가 예, 아. 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코퍼레이션이라고 조금 다른 의미의 어떤 회사라고도 번역이 되긴 하지만 코퍼레이션 보통 주식회사를 코퍼레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보통은 우리가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약간의 공동체성을 좀 내포한 그런 회사로 하고 싶어서 이제 컴퍼니라고 뒤를 붙여서 오로 컴퍼니라고 지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네. 여기 디스쿨의 앞에 오롯하다 이게 현판을 걸어 놓으시니까 네. 무슨 도장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뭔가 제작을 메이커 스페이스니까 네. 메이킹을 한 다음에 와서 검사 받고 네. 오롯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갈 것 같은. 아니, 사람들이 저희가 워낙에 이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저희가 할 길을 가니까 이 약간 밈처럼 참 오롯스럽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오롯답다, 오롯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롯하게 가자 그래서 오롯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사실 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오롯 컴퍼니, 네. 오롯 컴퍼니의 역사를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니, 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초창기 도시재생에서부터 네. 단련되어 와서 네. 시공회사 내지는 뭐랄까요, 이제 컴퍼니 디자인이라 커뮤니티 네. 디자인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거쳤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제가 1회에서 말씀드렸던 DIT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자연스럽게 진행을 오롯 컴퍼니가 지나왔던 길들을 계속 말씀해 주십사 네네. 뭐 노골적으로 부탁은 안 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절대로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네네. 말씀입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처음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주민 조직화 내지는 네. 뭐 주민 조직화의 형태로 또 회사 활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원치 않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볼 땐 주민 조직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요. 뭐 거대하진 않지만 저를 둘러싼 약간의 이제 공동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 작업들을 하면서 그래 사실은 너무 거대하게 주민 조직화라는 이름을 좀 붙이면 사실은
뭐 몇십 명, 몇백 명 될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저희 같은 좀 작은 공동체들이 많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마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어떤 일부분으로서 뭐 공동체 주민 조직화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주 6일 술을 마셨다. 네. 하루는 네. 술을 마시지 않고 교회를 갔다. 네. 그 주 6일 술을 마신 것도 그냥 불러주는 게 좋았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조차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주 6일 다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게 됐고, 같이 야유회도 따라가고, 뭐 행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코디네이터 때는 일로 하던 거를 이제는 그냥 주민으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다시 주민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재밌게 이제 관계 맺기를 하게 됐죠. 네. 1회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세 번의 시공이 그 이후에 오로컴퍼니의 방향을 바꿔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매출이 발생했잖아요. 매출이 발생했고요. 같이 하는 친구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도 꾸려야 되고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잖아요. 저만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정한 수익을 벌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해나갈까? 뭐 이거를 다시 합의 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고 저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헤쳐지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공회사를 하면서도 사실 그때 첫 번째 이제 시공회사가 이렇게 가면 돈이 되게 많이 벌 것 같은데 저는 스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시공을 하면 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지역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내가 왜 이걸 했지? 건설회사도 마다하고 저는 이제 좀 뭐 약간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면 제가 전역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에서 추천서가 나왔었거든요. 건설회사 그리고 파병 경험도 있어서 바로 이제 모 건설사의 소속으로 뭐 중동 가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먼저였어요. 7년 동안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거를 진지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항상 주민들이요. 내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주민들, 그러니까 외부의 주민들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뭔가 시공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어떤 시공이라는 틀 안에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안도 하고 제가 또 디자인을 전공했고 뭐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이제 방식을 제안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방식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전 스탑을 한 거죠. 야 동네에서 일단 해보자. 그래서 뭐 이어진 게 이제 옥반지 프로젝트. 오로컴퍼니 하면은 이제 그 메인 타이틀처럼 따라붙는 네. 그게 이제 옥반지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사실 이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곰팡이 연구소. 예. 이어지는 건데요. 네. 옥반지 프로젝트는 사실은 저희가 창업 이제 공간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공간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장비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공간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실 월급 나가고 뭐 같이 하는 사람들 돈 주고 하니까 이게 막 월세가 몇백만 원씩 낼 정도는 안 돼요. 뭐 사이즈는 되게 커 보이지만 시공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빼고 나면 또 벌긴 벌었지만 그거를 또 메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한 1, 2주 또 일을 못 하고 그런 거를 다 합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또 사실은 이쪽 시공 분야가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 법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또 그런 거예요.
이 원래는 이제 시공팀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법인의 형태를 잘 안 띄고 개인 사업자거나 네네. 아니면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당하고 재료 비용을 받고, 그러니까 뭐 부가세를 낸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노가다 건축 일하시는 네. 분들 노가다라고 부르는데 그 노가다가 네. 영어로 하면 프리랜서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그 소속이 없다. 네, 가다 네네. 그 조직을 의미하는 말인데 노가다라서 조직이 네. 없다. 아, 그렇군요. 네, 조직의 소속이 아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뭐가 좀 맞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않았고, 그래서 좀 공간도 확장하고 제대로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제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지하를 찾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막 같이 생활했어요. 사무실에서 자고 막 밤새고 연구하고 또 공간이 필요했던 거는 저희가 손이 아직 연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빠르게 만들어야 돈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훈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없을 때는 막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뭐 공방도 필요하고 네.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업체니까는 자재라든가 이제 장비를 수급할 수 있는 네.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무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씻는 것도 바로 있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데 없을까? 반지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해서 곰팡이 이런 거 없애면 될 거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다. 그럼 반지하 하나는 작지만, 같은 건물 안에 한 반지하 3-4개를 빌려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지하, 고시원 이런 걸 보고 지옥고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거 좀 지옥을 좀 탈출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옥탑 반지하 지하 창고를 합쳐서 옥반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옥반지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개념은 사실은 미국의 게라지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고에서 네, 창업했잖아요. 차고지에서 창업을 했죠. 네네네. 근데 그게 그 창업을 하려면 차고지로 가야 돼 이 뜻이 아니라 약간의 우리나라로 치면 헝그리 정신 같은 건데 이 스타트 지점에서 그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부가적으로 고정비를 적게 나가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청년들한테도 알리고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나 열악한 공간들을 저희가 개선도 해주고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개선하는지 교육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사업과 운동과 섞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옥반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서울시 혁신사업으로 지정이 됐었고 마침 그때 갑자기 기생충이 사관왕을 하면서 온갖 이제 반지하 이슈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좀 유명세를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반지하나 지하 공간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아파트에 반지하가 왜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나 지금 뭐 연립주택, 빌라 네. 이런 데 보면 반지하들이 있었는데 네. 반지하가 왜 있었는지를 조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게 이제 분단의 아픔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네, 방공호로 쓰기 위해서 반지하가 만들어진 건데요. 네네.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네. 약간 좀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그 방공호는 보통 1, 2층짜리 건물에 절반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인데 창문을 뚫어 놓는 형태의 반지하가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많이 상경을 하면서 그 공간들이 전쟁은 안 나고 써야 되겠죠. 좀 임대료를 좀 싸게 해서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로 썼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으로서의 어떤 공간으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층 제한 뭐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일부러 사실은 포크레인으로 그 뒤에 지어지는 집들은 어떤 건축법상에서 3층으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약간 절반을 묻는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반지하를 보면
사실 3층짜리로 만들어도 되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을 한 2번만 파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렴하지만 또 나쁘지 않은, 근데 모든 반지하가 다 쉽게 개선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는 좀 가치가 있는 지역은 좀 그렇게 저렴하게 청년들이 쓰면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지하나 반지하가 생기게 된 거는 네. 전쟁을 대비한 방공호 시설로서 시작이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편법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건물의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내거나 그죠. 이제 건축 평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에서 출발이 됐던 거고요. 예, 뭐 약간의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자본주의의 약간 짜투리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옥탑의 경우에는 원래 물탱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네. 이제 물탱크를 이제 필요 넣지 없습니다. 않거나 넣었다가 철거하고 또 임대료를 받기 위한 공간으로. 뭐 그런 사실은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그게 조금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있는 옥탑방들은 이제 건축선 제한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한 층 더 올리면은 이제 뭐 그림자가 지거나 이래서 안 되는데 조금 셋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절반 정도의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됐을 때 조금이나마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공간들이 되겠죠. 옥반지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이 공간들은 원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건축법을 편법적으로 적용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임대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게 된 거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네. 주거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네. 보면 서울도 수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반지하나 지하에 살던 친구들은 수해 나면은 수재민이 되고, 네네. 예, 그래서 학교로 이제 대피 오고,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로, 네네. 대피 오고, 뭐 체육관 있는 학교도 이제 그런 수용시설이 되고, 이런 일들이 서울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네, 맞습니다. 그런, 서울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네. 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는데요. 네. 곰팡이 연구소 얘기는 3회에서 네, 나눠야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롯컴퍼니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공매 2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